번째 진실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더불어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까지 맞물렸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줄줄이 내리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1%대로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기관 역시 1,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하반기 경기 부담에 대한 우려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경기 둔화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장중 1670포인트마저 내주기도 했습니다.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26포인트 하락한 167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경고와 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장중 167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169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낙폭이 많이 줄기도 했는데요. 현재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1,600원,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4,000원 이상 매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현재 6포인트 하락한 4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88포인트에 출발한 후 49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빨간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48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44억 원, 외국인이 138억 원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18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환율이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급등 출발했던 환율은 무역수지 호조 소식에 오늘 상승폭을 절반이나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현재 10원 90전 오른 12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33원에 출발한 후 1220원대 초반과 1230원대 중후반에서 변동폭이 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양 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 전 종목이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면서 77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M&A 관련해서 이 같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약합니다. 신한지주가 2% 이상 떨어지고 있고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도 3% 이상 떨어지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3% 이상 약세입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가 5% 급락하면서 4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1위로 올라오면서 3% 이상 급락하고 있고 셀트리온 역시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디코 신소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OCI 머티얼리즈로 바꾸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모두 다 약보합 내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주도 3%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대건설 M&A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현대건설의 주인 찾기 작업과 관련해서 현대그룹주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인수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차 3인방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 이상 급락하고 있고 기아차 역시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4% 급등하고 있고 현대상선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과 락제의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 구매자 관리 지수가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1% 이상 하락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은 약하지만 오늘 오르고 있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바로 3D 관련주인데요. 오늘 슈렉4에버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3D로 상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DC가 7%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디자인과 현대IT도 4%, 3% 이상 급등하고 있고 바텍 역시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장비주 살펴볼 텐데요.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투자 기대감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가 5% 이상 강세입니다. KMW도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기산텔레콤과 우리넷도 1%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의 첫 거래 양시장 모두 우울하게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후반 들어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끝까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동차와 반도체, 선박, 삼두마차가 견인하면서 우리나라의 6월 수출과 또 무역 흑자가 또 최고 수준으로 대박이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증시가 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증시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1%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내성이 생긴 개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시장 자체는 현재는 이제 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하락이라는 부분을 순탄하게 하락을 했으면 별로 이렇게 큰 충격을 보이는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억지로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이요. 그런 흐름들에는 이제 외형상 개인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개인은 뭐 특성 자체가 낱낱이 낱개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손절을 치거나 뭐 손절매라거나 쫓아가면서 비이성적인 투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유는 기금이 계속 든든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었는데요. 금일은 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볼 때 우리가 주목하실 부분들은요. 외국인의 매도가 되겠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어제하고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그렇게 큰 양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귀전을 막 억누르는 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 내수가 진작에 되고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어 버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경기 선행 지수에 조정이 있었고요. 오늘 또 PMI 지수가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는 내수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로 하루 만에 뒤바뀌는데요. 글로벌 경기라든가 한 나라의 경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즉 말해서 수급적으로 조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박스권 양상 부분에서 윗부분에서 더 올라간다고 때를 썼던 것이 잘못이고요. 내수가 진작이 돼서 주급이 좋아진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기대감을 선반영을 했다가요. 그 부분을 털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털어낸다면 현재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1650선 정도는 지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뭐 양안 협상이라는 부분도요. 또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몇 개의 종목이요.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그런 종목에만 해당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악재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악재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말고요. 역으로 작용을 하셔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접근하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느냐라면 테마를 따진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3D가 또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흐름 자체는 뭐냐면 시장은 흔들려도 갈 길이 아직 끝부분에 와서 마무리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 개별 종목이나 바닥권에 소외되어 있다가 올라오는 세력주들이나 이런 묻지마 급등주들은 이런 호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이 아직 퍼럴 때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걸 따라붙는 거는 매우 지극히 민감하게 단타로 하셔야 될 것이고요. 전체적인 테마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언급한 건설이라든가 저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국토부에서 부채 비율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었던 해운업종이라든가 바닥 메리트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이 좋겠고요. 또 그거 아니라면 지금 약간 미워 보입니다만은 대형 IT의 선두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비숍님께서 오늘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STX 페노션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페노션은 일전에 한번 뭐 매수를 해서요 수익을 끊고 다시 빠져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국토부에서 이제 해운업의 고질적인 병폐가요
업체의 어떤 속성상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진짜 부채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게 되면 항상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 기준에 그 부채 비율 같은 걸 좀 덜 집어넣고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해운업종 쪽에서는 오랜 수건이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상당 부분 바닥권을 달리고 있고요. 대한해운이 물론 주도주가 되겠습니다만은 STX 페로시는 후발로 따라가는 정도의 종목이 됩니다. 2위권이 되겠죠. 바닥권이라고 이제 형성이 되는 이전 부분하고 맞물리는 저점을 형성해 놨고요. BDI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역작용화라는 게 내수가 저에게 경기가 다시 더블 딥으로 간다면 해운업종도 엉망이 아니겠느냐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더블 딥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스페인 문제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뒤에 스페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달아오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제가 할 정도면 다 알려진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경기는 천천히 계속 올라갈 거다 여기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 STX 페로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손절은 1,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액은 13,500원이나 13,000원 이전 고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STX 페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11,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셨고 목표가를 13,000원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먼저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 방법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닉네임 보내주시고 매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더 올라갈까요? 손절할까요? 등등의 내용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 중에서 보겠습니다. 9517님께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을 오늘 매도하고 카프로를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카프로를 매수하셨다고요? 네. 예. 오늘 미래에셋증권을 파셨다는 것은 조금 미스 포인트가 아니냐. 왜냐하면 2, 3일 전에 위에서 파셨다가 오늘 정도는 다시 이제 슬슬 매수를 하실 때가 아니냐 판단을 해보고 있거든요. 카프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급등을 하고 있고요. 급등 사유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원자재 상품 가격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구리 관련 뭐 이런 부분인데 카프로는 카프로락담 가격이 또 많이 치솟아 올라서 순이익이 급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올라오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신 대로 그런 상품 가격이 다시 다운하고 있는 걸 보시고 있잖아요. 다운하고 있는 이유는요. 중국 내수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가격이 다시 다운하고요. 중국 내수가 진작된다 그러면 그 가격이 다시 오르고요. 세계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중국이 내버린 폭이 되니까 그런 흐름에서 카프로는 올라가는 부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미스 포인트가 낮긴 낮는데 우리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요. 현재는 그냥 뭐 로스컷 기준은 뭐 어느 정도 매수 가격 전후로 해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윗부분에 한번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현재는 15,000원 돌파라는 게 관건인데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서클이 커브가 이렇게 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14,000원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깨게 되면요. 일단은 미련 없이 손절을 했다가 아랫부분 12,000원 얼마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흐름을 꼭 기억하시기로 바라겠고요. 그냥 다시 반등을 해서 15,000원을 돌파한다면 17,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단타 매매의 순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비오는 날 빈대떡이죠 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신 분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락앤락이 들어와 있는데요. 락앤락을 100% 갖고 계시다고
그런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없으신데요. 손절가랑 목표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 기준에서 좀 살펴주세요. 네, 36,750원이고요. 새내기에서 워낙 소비자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락앤락, 그르기, 마트 같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새내기일지라도 장이 좀 그렇고 그러면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면 뒤따라 붙는 추종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추종 세력을 먹을 만큼 회사 내용도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새내기이기 때문에 꺾이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면 미련 없이 걷어내야 된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추세가 그럼 꺾였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보유하고 계셔도 되고요.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좀 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상이 하단에 35,000원 정도를 설정해 주시고요. 35,000원을 깨게 되면 추세 이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새내기의 경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추세 이탈하면 미련 갖지 말고 끊어주는 것은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추세가 살아있다면 인정을 해주는 건데요. 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쌓이는 비타민 퀴즈,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권장 소비자 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슨 제도일까요? 1번 오픈 프라이스 제도, 2번 오픈카 제도입니다. 자, 닉네임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답변 보내주시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서 상담 종목을 보내시는 분들보다는 매수를 하고 싶다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퀴즈 정답도 보내시면서 상식도 함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현대증권을 볼게요. 박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11,950원에 80%를 갖고 있는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기자님,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11,950원에는 좋은데요. 예. 80%는 좀 심했습니다. 자, 속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증권이라는 부분이 이전에도 제가 한 달 전이 됩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증권주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등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별주처럼 사면 팍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매직 구간을 만들고 올라갈 것이다. 보시는 대로 한참을 꿈을 대다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시거든요. 자, 이 부분을 타이밍은 괜찮으신데요. 80%를 턱 집어넣는 거는 바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현대건설의 이제 M&A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대가 전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은 거품이 껴있을 수 있고요. 금융주를 건드실 때는 철저하게 일정 부분에 이제 텀을 잡으시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 다음에 좀 올라가면 반 끊어주고 내려오면 다시 반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지겹게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치럭치럭 이렇게 계속 샀다 팔았다 해가면서 물량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패턴을 하셔야 어느 정도 바닥권을 올라갈 때까지 이제 고생을 안 하시는데요. 너무 많이 사셨으니까 오늘 장중에 조금 올라가게 되는 흐름을 보이면요, 얼른 줄이십시오. 그리고 한 20%만 잡아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20%를 다시 잡아주는 흐름으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판단해 봅니다. 이 동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시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이 예상대로 그 정도에서 이제 1650에서 하락이 멈추고요. 턴한다면 이번에 턴에서 상승하는 거는 저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썸머랠리, 외국발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뭉치게 된다면 위에 박스권 1750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현대증권 가지고 계신 분은 쉽게 말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타이밍이니까요. 그것만 유의하셔서 좋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텔 신라를 볼게요. 짬뽕의 재해석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습니다. 호텔 신라를 23,000원에 40%를 갖고 계신데요.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가 되면 이제 면세점 수출도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던데요. 네, 언제쯤 그렇습니다. 매도를 해볼까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주봉입니다. 호텔 신라의.
그럼 언제쯤 매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주봉상 뚝 부러진 가격대가 보이실 겁니다. 그 가격대가요, 지금 25,250원 달리고 있는 그 가격 전후가 되겠죠. 여기가 1차 매도 지점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추세 상승을 한 이상, 뭐 여기서 마르려고 올라왔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최대한 35,000원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 최종 목표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일봉으로 다시 환산해서 들어오시면요, 쉽습니다. 현재 힘겨워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바로 나옵니다. 25,000원대에 가서 자꾸 못 가고요. 신고가 잘 달리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머금고 있거든요. 근데 장이 나쁜데도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독특하게 쌍끌이로 매수가 붙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뚫기는 뚫을 건데 아래서 산 가격적인 프리미엄, 가격 메리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수익을 살짝 덜어내 주시고요. 살짝 흔들릴 때 다시 잡아주신 정도로만 액션을 취하시고요. 넓게 봐셔서는 잔파도 정도 되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하고서 시간적인 흐름을 넘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0원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 호텔 신라입니다. 뭐 망설이실 거 없고요. 25,000원대에서 어떤 것 약간의 흔들림만 기술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재미있는 내용 보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식볼레콜님께서 오늘도 출첵합니다. 최은정의 증시전략 덕분에 이익이 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또 태양인님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고 전주에 사시나 봅니다. 전주에는 비가 오는데 옛사랑이 생각이 나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다 해드리지 못했던 종목은 내일 이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은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상담 못 드렸던 종목을 한꺼번에 몰아서 상담도 해드리고 장중에 들어오는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6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1.5% 하락한 167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는 167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개인만이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죠. 4,5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2% 정도 밀린 483포인트입니다. 역시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무역 수지가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7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6월보다 32.4% 증가한 42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크게 늘면서 하루 평균 수출액도 18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수입도 36.9% 늘었지만 수입액은 351억 8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74억 7천만 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 수출은 작년 대비 35% 증가한 2,225억 달러, 수입은 40% 증가한 2,035억 달러로 집계돼 상반기 무역 흑자는 18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재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매각 절차에 돌입한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KCC 등 범현대가의 오너 경영진들이 현대그룹의 모태인 현대건설을 되찾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 인수 우선 대상 기업으로는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일단 현대건설 인수 후보군으로 보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이 향후 10년간 신규 사업에 모두 17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최근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전략회의를 갖고 신에너지, 스마트 환경 구축, 산업혁신기술 개발을 3대 핵심 신규 사업 분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이들 분야에 17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이들 신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SK의 올해 총 투자 규모는 7조 원에 달합니다. 한편 SK는 오늘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SK차이나를 베이징에 설립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SK차이나는 중국의 산재에 있는 SK의 전 사업 조직을 통합한 제2의 본사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습니다. 2%대 물가는 지난 2월부터 5달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달의 5월에 비해서도 0.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신선식품 물가는 작년보다 13.5%나 올랐으며 특히 무와 배추, 마늘 등의 가격이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반면 풍작 등의 영향으로 쌀 가격은 9.9%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물가는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오픈 프라이스제였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241님, 5324님, 0562님께 드리겠고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들은요. 9517님, 3900님이십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죠. 김준근 씨의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4426님이 되셨습니다. 책 잘 읽으시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